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라운드 우에스카전의 후반 40분에야 기용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왜 선발에서 제외가 됐고 재계약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지 잠시 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및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송혁입니다. 이강인이 토요일 밤 우에스카와의 라리가 3라운드 경기에 아주 짧게 출전했습니다. 5+5분 출전했는데요. 2라운드에서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이 됐었던 이강인, 3라운드에서는 아예 선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시즌 첫 선발 제외고요. 이강인 외에 유누스 무사, 빈센트 에스케르 이런 선수들 역시 선발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세 선수가 모두 아직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팀 내 입지가 확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이강인, 후반 40분에야 윙어 게데스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현지 보도나 현지 팬들 모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제가 증거 캡처는 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불과 5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헤헤거리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아무튼 이강인이 투입된 뒤에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경기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왜 선발에서 제외가 된 걸까요? 먼저 현재 이강인 선수 몸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로테이션입니다. 발렌시아가 사흘 뒤에 또 경기가 있거든요. 한국 시각으로 이제 30일 수요일 새벽 2시입니다. 현지 날짜로는 29일 저녁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대비해서 이강인을 선발에서 제외했다.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렸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발렌시아가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당연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승점만 생각을 해도 소시에다드 원정보다는 승격팀인 우에스카와 이번 홈경기를 잡는 게 더 확률이 높았고, 안 그래도 선수층이 얇고 팀워크도 잘 맞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시즌2부터 로테를 돌린다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처럼 8일에 4경기씩 이렇게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즌 초에 4일 간격으로 경기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로테를 돌린다는 게 확 와닿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선발 제외된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전이 확실한 선수들은 아니니까요. 굳이 로테이션이라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빠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밀렸다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팀 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정도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답답해하고 의심을 품는 것도 이해가 가긴 가요. 일단 지금 상황이 딱 오해 받을만 하거든. 이 시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난 경기 하프타임 교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시 이제 선발 출전했던 이강인 선수, 이제 경기 도중에 주장인 가야 선수랑 프리킥 누가 찰지를 두고 작은 다툼이 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다툼이 좀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교체를 단행할 정도로 큰 충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라시아 감독도 경기 후에 전술적인 교체였다고 말을 했고, 좀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상할 게 없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선발로 내다가 하필 이번 경기에서 선발을 빼니까, 게다가 경기 더럽게 안 풀리는데 겨우 막판 5분 남겨놓고 투입을 하니까 팬들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경기 끝난 뒤에는 이제 매번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기 사진에도 이강인 선수 사진이 한 장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팀 내 왕따나 다툼 때문에 배제가 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훈련 사진이나 경기할 때 공 주고 받는 걸로 봐서도 주장 가야하고 이강인 선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없어요. 지난번 다툼 같은 경우에도 경기 중에 그 정도의 언쟁이나 의견 충돌들이 있는 거니까. 요리스 손흥민 싸운 거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다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엊그제 이제 훈련 중에 찍은 사진 중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가야 옆에서. 이강인 어디 있냐고요? 여기 네, 보이시죠? 저 끝에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숨은 이강인 찾기라는 제목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처음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엊그제 훈련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재계약을 해서 이제 발렌시아가 안 쓸 거다, 안 쓰고 있는 거다, 처박아 둘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일단 팩트는 아직 재계약 발표 안 했습니다. 아직 재계약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계약해서 처박아 둘 거면은 팀 입장에서는 왜 재계약을 할까요? 이강인 연맥이려고?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과대망상일 수 있지 않나. 그럴 거면 계약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팔거나
아예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쳐박아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발렌시아의 상황이겠죠. 이강인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가 이제 된 건 된 거고 문제는 발렌시아 경기력이 정말 헬이었습니다. 그라시아 감독의 442 442는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라인 간격 유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이강인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롱볼에만 집착을 하는 모습. 또 수비 과정에서도 빈틈이 너무 잘 보입니다. 전방 압박에 능숙하지 않은 공격수들에게 프레싱을 시키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 솔직히 저는 이강인 선발 나오는 건 뭐 좋은데 투톱으로는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2-3-1 정도로 해서 어차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공을 만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톱도 아니고 플레이메이커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한 역할을 맡기는 것보다는 아예 확실히 2선 자리 딱 박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날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발렌시아 경기 내용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주도권이 아예 발렌시아가 아니라 승격팀인 우에스카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기 끝나고 현지 매체에서 이제 우에스카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게 그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입니다. 이강인 들어가기 10분 전인데요. 이때까지 발렌시아 슈팅 달랑 1개였습니다. 양팀 바뀐 거 아니에요. 발렌시아가 거의 한 후반 30분까지 슈팅을 하나밖에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바스가 참 프리킥인데 이게 사실 슛하려고 해서 이제 골이 된 게 아니라 운이 따라가지고 골이 된 그런 그래서 슈팅을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슈팅은 후반 30분 될 때까지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렌시아. 반면에 우에스카는 무려 14개나 슈팅을 하고 있죠. 점유율도 6대4로 앞섰고 패스 역시 뭐 횟수나 성공률 모두 우에스카가 앞섰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은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강인이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들어갑니다. 추가 시간까지, 그러니까 추가 시간 5분이었으니까 10분 남짓 뛰었는데요. 그 사이에 발렌시아가 좀 바뀝니다. 일단 기록부터 보면 이강인이 들어간 뒤에 점유율도 높아졌고 패스 성공률도 좋아집니다. 패스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주로 오른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배치가 돼서 폭넓게 움직였던 이강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2분 만에 가야하고 이제 콤비 플레이로 가메이로 슈팅 만들었고 다시 2분 뒤에는 오른쪽 윙백 지역까지 내려와서 반대쪽 가야를 향해서 아주 크게 정확하게 방향전환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 역시 지금의 발렌시아에서는 뭐 이강인이 뭐 거의 유일하다 최고다. 그 뒤에 이제 2차례 코너킥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고요. 물론 이걸로 승부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엘데스 마르케인데요. 이강인이 투입된 뒤에 팀이 더 나아졌다. 하지만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실 뭐 막판 5분, 뭐 추가 시간 다 해도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뭐 이전까지 슈팅 한두 번 하던 팀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무튼 뭐 참 그라시아 감독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강인을 뛰게 하지 않은 거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여서 뭐 뛰는 간격을 조절해주는 걸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제 위에가 이강인 들어가기 전, 아래가 이강인 들어간 후. 이 정도로 약간 전체적으로 경기의 어떤 범위, 팀이 어떤 경기장을 폭넓게 쓸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해줬던 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뒤에 변화거든요. 참 지금 발렌시아가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결국 그 승격팀 상대로 승점 1점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기력도 완전 엉망이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강인 선수 짧은 시간 뛰면서 오히려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없을 때 이 팀이 어떤 지경이 되는지 또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아마 스타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체력도 빵빵하고 팀에서의 가치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모습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급끊으네요. 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